고생이 많으신 선생님들, 자녀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좀 이쁘게 보이려고 이쁘게 하고 나왔는데 괜찮은가요? 괜찮은가요? 예. 괜찮다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2019 학년도 대학 입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자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갖다 줄여서 뭐라고 하죠? 대교협이라 하죠? 대교협에서 발표한 2019 대학 입학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광주에서 지역 인재 양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상교육원 김광열 대표 부탁이라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저보다 이를테면 얼굴은 조금 안 되는데 앞으로도 광주 지역 인재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저 뒤쪽에 있습니다. 예. 자, 자료를 보시게요. 자, 오늘 제 시간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1부에서는 2019 학년도 대학 입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2부에서는 대학 입시 세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부 첫째 대입 모집 현황, 2부 전형 유형별 모집 현황, 셋째 서울 상위권 대학 수시 선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부에서는 대학 입시 세부 전략인데 첫째 수시 전형 입시 요강 및 모집 일정에 대해서, 둘째 정시 전형 입시 요강 및 모집 일정에 대해서, 셋째 대학 입시 지원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 학년도 대학 입시 요강을 보게 되면 총 모집 인원은 2018학년도 35만 2,325명이었는데 2019 학년도는 34만 8,834명으로 3,491명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표 2를 보시게 되면 2017년도에는 고등학교 학생들, 우리가 학령 인구라고 하게 되죠. 학령 인구가 168만 1000명인데 비해 2018, 저기가 학년 연도라고 돼야 되겠죠. 2018년도는 155만 3000명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대입 2018학년도에 비해서 2019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이 감소하게 된 것은 학령 인구 감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둘째,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학 입시하게 되면 수시와 정시로 나누게 되는데, 자, 2018학년도는 그게 메모 한번 해보실까요? 2018학년도는 수시가 73.7%였고요. 정시가 26.3%였습니다. 2019학년도는 수시가 76.2%고 정시가 23.2%로 3.2배 높게 됩니다. 우리가 수시하게 되면 내신으로 뽑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과 실기 전형과 기타 전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묶어서 학생부 중심 전형이라고 하게 되죠. 거기 자료에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을 묶어가지고 학생부 중심 전형이라고 메모를 한번 해보시죠. 학생부 중심 전형이라고도 하고요. 학생부 2주 전형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확인학습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오신 우리 학번이 어떻게 예, 학생부 중심 전형에는 뭐가 무엇이 있다고요? 예,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예, 이걸 갖다 학생부 중심 전형이라고 합니다. 다시 우리 선생님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 학생부 중심 전형에는 뭐가 무엇이 있다고요? 교과하고 종합 전형. 그렇죠? 예, 잘했죠? 박수 한번 박수. 예. 자,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묶어서 학생부 중심 전형이라 하게 되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만 4,340명으로 41.4%를 모집하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8만 4,764명으로 24.3%를 갖다 모집하게 됩니다. 합산을 해볼까요? 65.7% 정도 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수시 부분은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정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신이 어느 정도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되면 대학의 문을 두드려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무시해도 될까요? 자, 뒤 표를 한번 보시게요. 서울 상위권 대학 11개 대학 수시 전형 유형별 선발 인원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겁니다. 제가 잘 안 보이네요. 자, 경희대 보게 되면 학생부 종합만 있습니다. 경희대 학생부 종합 2019 1980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고려대는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가 있죠. 서강대는 학생부 종합 동그라미, 서울대 학생부 종합만 있죠.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가 있죠.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이 있죠. 연세대 학생부 종합, 이화여대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중앙대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한국외대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한양대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가 있죠. 자, 우리는 여기 이 표를 보면서 무언가 결론을 얻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서울 상위권 대학에 가고자 한다면 교과부 종합 전형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죠. 자, 그렇다면 교과부 종합 전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과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은 학생부하고, 자, 거기다 메모 한번 해보실까요? 얻게 되면 교과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 다음에 플러스 면접.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플러스 면접 요소 등을 통해서 4가지를 보게 되는 거죠. 4가지. 우리가 학업 축실도 보편적으로 학업 역량이라고 하게 되죠. 두 번째, 전공 적합성이 있는데 경험 다양성이라 하게 되죠. 셋째, 발전 가능성을 입학 후 발전 정도라고 하게 됩니다. 넷째, 공동체성, 인성이라고 하게 되죠. 이 4가지 요소를 입학 사정관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금 앞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가 학업 충실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 몇 가지 평가 요소만 동그라미 한번 쳐볼 겁니다. 첫 번째, 3년 동안 교과 성적 동그라미, 수상 경력 동그라미, 학업 태도와 지적 호기심 동그라미. 3년 동안 교과 성적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과 공부에 충실해야 되겠죠. 내신 관리가 잘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둘째, 수상 경력이 있는데 수상 경력, 수상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다 들어 수상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1번 교내 활동에 한정되어 있고, 둘째, 교내에서 검증이 가능한 수상입니다. 외부 사설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의 형태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고1, 고2학년 때 한 아이가 경제 동아리, 학교 경제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다가 고3 때 경제 관련 논문을 제출해서 수상을 했다면, 입상을 했다면 그것은 수상 경력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셋째, 학업 태도와 지적 호기심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추천서 내에서 좋은 평가가 기대될 수 있도록 바란다면 자기 주도적 자세와 자신의 자발적 의지를 교내에서 보여줘야 될 겁니다. 됐죠? 둘째, 전공 적합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험 다양성이라 하게 되죠. 이 아이가 이 대학에 이 과에 와서 얼마나 잘해낼 수 있는가, 적성과 소질을 갖다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평가 요소는 전공 관련 지원, 전공 관련 교과, 학업 성취도, 학업 성적 추이, 학업 성적 변화를 갖다 평가 요소로 하는 겁니다. 거기 첫 번째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지원, 전공 관련 교과목, 성적 변화, 추이라는 것은 변화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원한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과목의 성적 향상에 매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1학년 때 높다가 2학년 때 낮아지고 3학년 때 더 낮아졌네. 좋은 평가를 줄까요? 그렇지 않죠. 1학년 때 낮았지만 그 과목의 형태가 향상의 형태를 보게 되면 적성과 소질이 있다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발전 가능성, 입학 후 발전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자기 주도성, 그 다음에 도전 정신과 적극성, 자기 주도성, 도전 정신과 적극성. 제가 모 학교, 고등학교 면접 대비해서 한번 했는데 얘들에게 왜 이 대학에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대학의 명예를 갖다 좀 높여주겠대요. 좋은 평가 줄까요? 절대 안 됩니다. 대학을 위한 열정이 아닌 자신은 목표의식이 확고하고 자신을 위한 자신의 열정을 피력을 해줘야 좋은 점수를 갖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대학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신의 삶을 누가 사는 건가요? 그렇죠? 자, 넷째, 공동체성, 인성이 있는데 거기서 몇 군데 동그라미 한번 쳐보죠. 품성과 배려의식, 나눔과 배려, 협력정신,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죠. 사회가 각박할수록 공동체성, 인성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공동체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출결사항이 잘 돼야 될 겁니다. 출결사항이 잘 된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데 봉사활동에서 나눔의 형태를 보여줘야 될 겁니다.
배려를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치 활동에서 리더십이라든가 책임감 형태를 보여주면 될 겁니다. 좋은 점수를 받게 될 겁니다. 1표입니다. 자, 다음은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표 6을 보게 되는데요. 2018 학년도는 논술 실시한 대학이 31개 대학이었습니다. 31개 대학이요. 자, 2019 학년도는 33개 대학이 이를테면 논술로 올 때면은 논술로 올 때면은 학생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선발 인원은 13,310명입니다. 이는 2018 학년도보다 190명이 증가한 숫자죠. 자, 거기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냥 표를 스치는 것보다는 같이 한번 보는 것이 훨씬 머릿속에 우리 자녀들의 지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읽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가톨릭대, 둘째 건국대, 셋째 경희대, 최저 보죠? 그 다음에 광운대, 덕성여대 최저 있습니다. 동국대 최저 있고요. 서강대 최저 있고요.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서울,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경기대, 당국대 축전, 아주대 의학과. 아주대 이국정 교수님이 아주대인가요? 네. 그렇죠. 네. 아주대. 그 다음에 인하대, 한국산업기술대, 그 다음에 한국항공대,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강원도 연세대 원주, 충청도 한국기술교대, 경상도 경북대, 부산대, 울산대, 이렇게 해서 33개 대학. 거기 표 틀렸네요. 13,313명이 아니라 310으로 고쳐주세요. 13,313명이 아니라 310명입니다. 자, 제가 전공이 어학이라 논술을 어떻게 대비할까, 그 다음에 논술을 언제부터 준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계열은 교과서나 EBS 교재, 서점에 가게 되면 교과서로 잡는 실전 논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췌한 제시문을 바탕으로 지금 뒤에 자료가 없죠. 자료가 없죠. 그래서 정상교육원에 추후에 의뢰를 하시던가 혹 저에게 이를테면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정상교육원을 통해서 자료를 구체적인 자료를 갖다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자료 준비를 조금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자, 인문계열은 교과서나 그 다음에 서점에 있는 EBS 교과서로 잡는 실전 논술, 이 발췌문, 제시문을 통해서 정해진 글자 수에 자신의 의견을 갖다 피력하거나 비판하라는 식이 출제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평소에 우리 아이들이 시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탐 과목에서 사회 문화나 경제에 있어서 도표라든가 그래프에 대한 이해력을 평상시에 높여야 될 겁니다. 자연계열,
자연계열은 교과목과 연계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이나 과목에 대한 이해의 형태는 필수적이고 그 대학의 입시 요강에 들어가게 되면 대학별 논술 기출 문제가 되면은 전부 올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끄집어내 가지고 자신이 풀어보고 모범 답안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범 답안과 비교하면서 준비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고3 아이들을 지도하게 되는데 아이들 보게 되면 수시로 논술을 가고자 한다 하면서 6월달이나 7월, 8월 한 달 남겨로 볼 때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논술 결정할 준비 시기는 3, 4월이게 되면 고3, 3, 4월이게 되면 전국 연합 학력 평가가 있게 됩니다. 거기서 자, 모의고사 점수, 수능 점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고1, 2 내신 성적을 통해서 자신은 수시에 대해서 계획을 갖다 세우게 될 겁니다. 자, 만약에 논술로 계획을 세웠다면 수시 논술로 대학을 가고자 할 바란다면 고3, 3월 달부터 차근차근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 소재 대학에 가고자 한다면 논술로 대학을 가고자 한다면 고3, 3월부터 차근차근 논술을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아마 제가 얼핏 아까 PPT가 안 됐을 때 만약에 대비해서 쭉 봐봤는데 실기 2주 전형이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실기 2주 전형이라는 것은 예체능 실기 전형과 특기자 전형들을 합산한 개념입니다. 약간 소폭 증가했죠. 뒷장입니다. 좀 빠른가요? 괜찮죠? 목소리가 괜찮으니까 괜찮죠? 예. 대답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자, 2부 대학 입시 세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자, 2019 학년도 수시가 76.2%로 26만 5,862명을 뽑게 됩니다. 76.2%로 26만 5,862명을 뽑게 됩니다. 이 중 수시 일반 전형이 13만 196명이고 수시 특별 전형이 13만 5,666명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수시 특별 전형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 특별 전형 내 수시 특별 전형 내 본인이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항목을 통해서 대학을 두드리게 되면 대학의 문은 훨씬 넓어질 겁니다. 그렇죠? 자, 거기 표 내에서 생소한 용어들이 있는데 생소한 용어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크게 보게 되면 정원 내, 정원 외란 말이 있는데 자, 정원 내가 뭐냐면 정원 내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죠. 총 선발 인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선발 인원입니다. 총 선발 인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선발 인원을 정원 내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원 내가 있다면 정원 외가 있겠네요. 정원 외란 총 선발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우리말로 덤으로 선발하는 인원을 정원의 선발 인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표를 보시는데요. 먼저 정원내를 갖다 먼저 볼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고른 기회 대상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른 기회 대상자. 자, 고른 기회 대상자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거기 오른쪽 세분 형태를 갖다 보게 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고른 기회 대상자는 2019학년도 전년 대비 2,837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337명. 여기 표에 보게 되면 13만 일반 전형 됐고 거기 보게 되면 19,337명 고른 기회 대상자였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19,043명으로 되어 있는데 19,337명이 된 것은 뭐냐면 정시 294명을 갖다 제가 합한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고른 기회 대상자가 확대된 것은 뭐냐면 교육부와 대교육이 고교 교육 정상을 가져오기 위해서 학생부 중심 전형을 확대하고 사회의 배려 성격을 띠는 고른 기회 대상자를 확대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른 기회 대상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생소한 개념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세 분에 보게 되면 일반 전형 밑에 농어촌 학생, 저소득층,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서예 5도 학생, 국가보훈 대상자, 만학도, 평생학습자 전형, 지역고교 고교 학생, 고른 기회 대상자 통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요. 지금 특성화 고교 졸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부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대안적인 학교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메모하시지 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화라든가 애니메이션, 요리, 영상 제작, 관광, 통역, 금은 보석 세공, 인터넷, 멀티미디어, 원예, 골프, 공예, 디자인, 도예, 승마 등 다양한 분야를 교육하는 학교를 말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승마 고등학교 가지 않아도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대표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승마 고등학교 가지 않아도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 글쎄요, 이번에 저 최순실 그 사건 보니까 예, 다양한 최순실이만. 예. 최순실. 개근데요. 아유. 선생님 좀 웃어주세요. 개근하고 밀타고 했던 겁니다. 예. 최순실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서예 5도 학생이 있습니다. 서예 5도. 서예 5도가 어디냐? 자, 거기다 메모 한번 해볼까요? 북한과 인접한 5개의 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령도, 대청도, 우도, 연평도, 소청도. 자, 북한에 인접한 5개의 섬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가 만학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학도 기준은 학교마다 기준 나이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대학에 도전을 한다면 만학도 기준 나이가 될 건데
학교별로 입시 요강에 들어가서 나이 기준을 참조하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 과기대 미래융합대학은 선취업 후 진학으로 고졸인 만 30세 이상이 있게 되면 수능 점수 없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만학도 전형이 될 겁니다. 됐습니다. 정원 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표들 보시고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전화상으로도 문의 주시고요. 오늘 어느 정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정원에 자 정원에 보게 되면 여기도 특별 전형 세 분을 한번 좀 읽어볼 겁니다. 제가 특별 전형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자, 세 분에 보게 되면 계약학과 채용 조건형,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사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농어촌 학생, 서해 5도 전형, 장애인 등 대상자, 제외국민과 외국인, 북한 이탈 주민, 12년 과정 이수자, 부모 모두 외국인, 제주 특별자치도 특별전형,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이렇게 되면 정원의 특별전형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몇 개를 되면 확인을 할 겁니다. 계약학과요. 계약학과란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서 정원 외로 운영하는 전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서 정원 외로 개설해서 선발, 운영하는 일종의 과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계약학과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계약학과 채용 조건에 되어 있는데 계약학과 두 가지 형태는 뭐냐면 자 위에 계약학과에다가 재교육형이라고 적어주세요. 재교육형. 다시 제자. 재교육형. 둘째, 채용 조건형이 있죠. 자, 그러면 채용 조건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게 되냐면 고용 보장형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고용 보장형. 고용 보장형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채용을 조건으로 특별한 교육 과정을 실시하는 전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이요. 저 밑에 보게 되면 제외국민, 외국인 전형해가지고 거기 12년 과정 돼 있네요. 자, 이거 보게 되면 자, 외국에서 한국 학제를 기준으로 초중고 하게 되면 몇 년 될까요? 12년이 되겠죠. 12년 수학 기간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국에서요, 초중고 전부 합산하게 되면 몇 년인가요? 12년이죠? 12년 그 교육기간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 부모 모두 외국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부모 모두가 외국인으로 국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말하며 우리가 보편적으로 순수 외국인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렇죠?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한국인권 매스컴에서 입시 설명에 보게 되면 정량평가다, 정성평가다 이 말이 있게 되는데 좀 그걸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거기 어디 빈칸에다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한번 써보세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자, 그러면 정량했을 때 양이란 것은
구체적 형태보다는 추상적 형태가 강하는데 여기서는 개념이 약간 반대입니다.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 정량평가입니다. 거기다 이렇게 적어보죠. 숫자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해 평가하는 전형 혹은 평가 이렇게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짚어서 이야기하죠. 내신은 숫자로 평가된가 안 된가요? 되지요. 그렇죠? 정량평가입니다. 수능점수 어떤가요? 숫자로 표시가 되죠? 정량평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정성평가란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는 지표를 통해서 평가하는 전형을 갖다가 정성평가를 좀 할 수 있겠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여지는 추천서라든가 자기소개서 그걸 숫자로 평가한가요? 그건 아니죠. 이런 것들이 정성평가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수시 언제 접수해야 될까 그랬는데 일단 2019 학년도 수시 전형 입시 요강 및 모집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에 대해서 설명보다는 큰 틀로 더 말씀드릴게요. 수시 원서 접수는 2018년 9월 10일부터 실시됩니다. 그 다음에 수시 1차에서는 4년제 대학의 원서 지원을 최대 6개로 제한하고 있죠. 여기서 6개 개념은 뭐냐면 지원한 대학의 수가 아니라 전형의 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대학에 복수 전형을 한 경우는 그것은 각자 별도 전형으로 더 보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어쨌거나 종합해보게 되면 자, 수시 1차에서는 자, 최대 몇 개를 갖다 지원할 수 있다고요? 6개예요. 그렇죠? 만약에 6개 전형을 갖다 초과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6개 초과 접수 시점부터 접수가 조금 취소가 됩니다. 됐죠? 접수가 취소가 됩니다. 자, 수시의 합격자는 정시 및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요. 단 수시 2차는 전문대 수시를 갖다 수시 2차 그러는 겁니다. 수시 2차는 같은 수시이기 때문에 수시 1차에 합격했어도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고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될까요? 자, 수시 1차에서 몇 개를 갖다 지원할 수 있다고요? 최대 6개. 그렇죠? 수시에 합격하게 되면 정시 지원할 수 있는가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수시 2차는 뭘 이야기한다고요? 전문대 수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수시 1차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전문대 수시 2차는 횟수에 관계없이 합격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요. 됐죠? 자, 다음은 정시에 대해서 세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봅니다. 2019 학년도는 2018학년도 시험 체제와 동일하게 영어 절대평가, 한국사 필수 등으로 유지됩니다. 자, 거기 표를 보게 되면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가나영, 영어, 한국사, 탐구, 탐구는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로 나뉘게 되죠. 그 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 이렇게 나뉘게 되죠. 수학 영역은 문이과 계를 갖다 고려해서 가나형으로 출제되고 탐구 영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로 나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최대 2과목을 갖다 의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책을 사줄 때 막 열심히 해라고 무지하게를 어떻게보면 뭐 서점에 가서 좀 아이하고 관련된 책이 있게 되면 막 사다 주게 되는데 그걸 되면 굉장히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는 수능과 연계되는 교재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표 10을 한번 보시게요. 정시 모집 현황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시는 수능 위주와 실기 위주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나뉘게 되는데 자, 거기 수능 위주가 72,251명으로 20.7%를 갖다 선발을 하게 되네요. 자, 그렇다면 정시는 수능 위주로 선발한다고 판정해서 말해도 되겠죠. 그렇죠? 정시는 수능 위주라고 그러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 12를 보겠습니다. 전국에 대학 수가 몇 개나 되는가요, 지금? 지금 어제인가 그제 뉴스 보니까 서남대가 폐교될 이게 처음 것 같고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408개 정도 됩니다. 거기다 메모해볼까요? 408개 정도 되게 됩니다. 그 중에 전문대학이 148개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4년제 대학을 정시 모집에서 가군, 나군, 다군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 모집 각 군에서 한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복수 지원 시에는 합격이 취소가 됩니다. 거기 (12를) 보게 되면 자, 과목별로 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 영어 절대평가가 있게 되는데 그 대학별 영어 점수 반영 방법이 이 학기를 좀 다르게 됩니다. 비율 반영 대학이 있고 가점 가산 방식이라고 하게 되죠. 감점 부여 감산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렇죠? 이는 표 14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표 13을 한번 보실까요? 영어 절대평가에서 점수를 등급으로 산정하는 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등급은 90점 이상이네요. 2등급은 80점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표가 없어졌구나. 내가 그거 누르거든. 잠깐만요. 표가 하나 좀 사라져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서울 상위권 11개 대학 영어 반영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첫 번째 비율 반영 방식이 있고 감산 방식이 있고 가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 반영 방식이 뭐냐면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와 함께 영어 반영 비율을 부여 적용하는 방식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기 입시 요강, 대학 입시 요강에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율 반영 방식으로 모집하는 학교들은 경희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 있습니다. 밑에 보게 되면 감산 방식이 있는데 감산 방식은 1등급에 0점을 주고 2등급부터 감점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고려대와 서울대가 대표적으로
감점 방식을 적용하고 있죠. 실제 가산 방식이 있는데 가산 방식은 영어 등급이 높을수록 점수를 많이 받는 방식입니다.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가 가산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에 대해서 제가 더 문외한이지만 간략히 좀 말씀드리게 되면 2017 학년도에는 상위 4%만이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8 학년도부터는 영어 점수가 90점이면 1등급을 갖다 받을 수 있죠.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부모도 마찬가지로 영어 절대평가하게 되면 쉬운 영어를 더 착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최상위권 대학의 당락의 형태는 0.5점 이런 걸 넣을 때는 당락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쉬운 영어로 착각하고서 소홀히 하기보다는 영어 절대평가에서 1등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해두고서 어쨌거나 내년에 그 영어 절대평가가 되게 된다면 국어나 수학의 난이도 형태는 향상이 될 겁니다. 왜요? 변별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어에서 자 1등급을 확보한 이후에는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을 통해서 국어나 수학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장입니다. 자, 한국사에 지금 보게 되면 제가 한국사 접수를 등록을 할 때는 표를 쭉 한번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표만 보고 이걸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죠. 한국사는 원점수 기준으로 등급만 성적표에 기재가 됩니다. 등급만 성적표에 기재됩니다. 한국사 영역은 변별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므로 영계 교재, 수능 특강, 한국사를 바탕으로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공부하면 좋은 등급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16 표가 어느 정도 다가왔네요. 자, 표 16에 보게 되면 2019 학년도 정시전형 입시 요강하고 모집 일정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수능 시험 일자가 정해졌죠? 11월 16일이죠? 11월 16일입니다. 2018년 11월 16일입니다. 여기 그 내용들은 쭉 한번 참고하고 하시고요. 대학 입시 지원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골자들만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전에 쭉 훑어봤던 것을 같이 정리하면서 이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할 겁니다.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은 어디에다가 정시 수능 위주의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겁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좋지 않으나 학교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겁니다. 교과 성적은 높지 않으나 어떤 분야의 특성과 적성을 갖고 있다면 그 아이는 수시 전형 중 학생부 종합 전형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만 정리하면서 좀 마칠게요. 우리 앞에서부터 쭉 머릿속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게요. 자, 전체 2019 학년도 대입 모집 인원은 2018 학년도에 비해서 2018학년도 35만 2,325명에서 2019학년도 34만 8,834명으로 3,491명이 감소하게 되죠.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학령 인구 감소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전형 유형으로 보게 되면 수시와 정시로 나누게 되는데 수시는 네 가지 전형이 무엇이라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 뭘로 뽑는다고요? 내신으로 뽑는다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실기 전형. 그 다음에 기타가 있죠.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대답 안 해주신가요? 전에 제가 고3 지도하는데요. 근데 그 아이의 아빠가 깍두기 아저씨입니다. 얘가 제한테 맞다가 우리 아빠 뭐 한 줄 알아요? 딱 그래요. 그래서 뭔데? 시내에서 이야기하면 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다가 조금 제가 좀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손을 대다가 잠시 멈추됐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좀 두려워서 그 아버지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그 애를 그렇게 놔둬요. 좀 더 패버려야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뭔 이야기하다 그랬죠? 학생부 중심 전형이 뭐가 뭐라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수시에서는 뭐가 정착이 된가요?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정착이 돼가고 있죠. 그렇죠? 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네 가지를 본다 했는데 뭐 본다고요? 학업 충실도. 달리 뭐라고 본다고요? 학업 역량. 그 다음에 둘째 뭘 본다고요? 전공 적합성. 뭐라고 본다고요? 경험 다양성. 셋째 발전 가능성. 넷째 공동체성 인성을 보게 되죠. 자, 우리가 학생부 종합 전형 하게 되면 내신과 무관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신하고 관련이 있었죠. 어디에서요? 학업 충실도에서 보게 되면 3년 동안의 교과 성적을 갖다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생부, 우리 아이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하니까 내신 안 해도 돼. 그러지 말고요. 학교 생활에 충실하면서 아이의 적성이, 아이의 소질이 또 다른 소질이 보이게 된다면 그 문을 두드려 보라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과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어 절대평가로 또 바뀌었다고 절대 쉬운 영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절대평가에서 전에보다 1등급은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스컴에서도 또 발표했죠. 그래서 1등급 영어를 확보한 이후에는 분명히 국어하고 수학이 난이도가 높아질 겁니다. 변별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수능 특강이라든가 수능 완성 일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단편적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제가 할당된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일단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한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그때 좀 괜찮았는가요? 괜찮았어요? 예. 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같이 뵐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열강해주신 남성희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입시 정보가 좀 올해 내년에 더 이렇게 복잡해져 가고 있어서 또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고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저 뒤쪽에 테이블에 보시면은 남성희 선생님 저기 명함이 이렇게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은 이렇게 명함 보시고 또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게 되면
우선 여기 그 정상교육원을 통해서 좀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제가 그 블로그 좀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남강 언어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조금씩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던져주시게 되면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들이 제가 할 때는 제 전공이 아니더라도 문의하시게 되면 정상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제가라도 되면 답변을 성심성의껏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쉼 없이 오늘 강의를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계속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나눠드린 이렇게 종이가 한 장 있을 거예요. 이게 설명서 후기를 작성해 주시는 건데 다음 이제 정상교육원 설명회가 내년 7월달 중반에 이때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후기를 또 저희가 참고해서 더 좋은 설명회를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요. 이거 작성해 주시고 나가시는 길에 저쪽 뒤에 테이블에 이렇게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회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예.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자녀가 몇 학년인가요? 어디 고서? 아, 전라도요? 어디 3사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생명이 오셨던 생명이를 주최한 정상교육원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 김광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과 같은 이런 교육을 지금까지는 이렇게 저희 수업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운영한 지는 10년 이상 됐는데 지금까지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회사님 구현했던 자료들을 수업을 받고 계시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원하셔가지고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오신 부모님들과 설명을 제가 올해 지금 처음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마 뭐 다른 설명회들도 아마 많이 좀 이렇게 다녀보셨다면 좀 비교해서 조금 아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차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보강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좋은 내용 갖출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도 교육원 좀 안내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선생님들은 한 1,200명 이렇게 가치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올해 한 10년 이상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 통해서 이제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어찌 보면은 이제 뭐 서울대만 보내고 또 의대 치대만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뛰었는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은 요청들을 하셔서 오늘처럼 또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같은 이런 시간들을 좀 이렇게 보강도 해가지고 한 분 한 분 오신 분들에게 진짜 좀 더 알찬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안내해드릴 때 내년 다음 설명회는 내년 7월이라고 안내해드렸는데 그 7월이 올해의 7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되기 전에 그때 이제 좀 더 이렇게 알차게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보다 단 한 개라도 좀 더 이렇게 손에 쥐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날씨 추운데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가시는 길에 하여튼 뜻깊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